안녕하세요. 뿌리화생 국어 담당하는 운동하는 국어 강사 유혜미입니다. 예비고일 몹시 궁금하셨죠? 일단 예비고일 하면 가장 궁금해하는 점이 세 가지입니다. 중학교물과 정말 다른가? 그리고 학교별 편차가 심한가? 그리고 내신과 수능 사이에 공부를 따로 해야 하는가? 이 세 가지 질문을 가장 많이 받습니다. 특히 서귀포 지역 같은 경우는 중학교 때 국어에 큰 관심이 없는 친구들이 많기 때문에, 여기에 감히 제가 말씀드리자면 암기 과목으로 아는 친구들이 많기 때문에 중학교에 가서 고생하는 친구들이 80%가 넘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비고일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일단 서귀포 지역에 쌓인 내신 기록이 있어야 합니다. 이 축적된 기록은 다른 지역과 차별화가 너무 심하기 때문에 아무나 가지지 못하는 하나의 보석상자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수능형을 제대로 알아야만 학교, 특히 서귀여고나 서귀고 같은 경우는 수능형 내신을 주로 출제를 하십니다. 그것도 아주 어렵게 출제를 해서 등급 차이의 변별력을 심하게 하시기 때문에 그 또한 자료와 축적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는, 그렇다면 중등 성적을 가지고 그대로 1등급이 될 수 있다라고 자신하는 친구들이 있을 텐데요. 여기에서 가장 큰 오차가 생길 수 있습니다. 실제 고등국어는 중등국어 성적과는 거의 무관합니다. 중등국어는 어느 정도 암기와 얇은 이해만으로도 80점 이상, 90점 이상 나오는 경우도 있고, 조금만 시간을 투자했다면 학력 평가서 문제만으로도 100점을 맞는 친구들이 꽤 있을 수 있습니다. 중간에 사실 중학교 때 몇 번 고비를 겪으신 분들도 있고, 어머님들께서도 이거 쉽지 않구나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으셨겠지만, 그래도 그걸 암기 과목으로 80% 치부하는 분들이 많으셨기 때문에 고등학교에 와서 준비해야 될 첫 번째는 그 마음가짐입니다. 사실 밭을 다 뒤엎듯이 처음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왜? 그동안 했던 공부들이 없어지지 않고, 아니면 다시 각오하고 시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얼마 전 제가 예비 중인 노영에서 수업할 때 데리고 온 친구가 있습니다. 일부러 데려온 건 아니고 따라온 친구가 있었는데 중간에 사춘기를 열심히 겪었죠. 학습 능력이 아주 뛰어난 친구입니다. 그런데 그래도 100점 한 번 맞고 나머지는 90점, 때로는 한두 개 틀리고, 근데 요번에 기말고사를 끝나고 2개인가 3개를 틀렸나 봅니다. 그리고 전화를 했죠. 선생님, 지금부터 공부해도 서울대 갈 수 있을까요? 전 갈 수 있다고 했습니다. 지금부터 열심히 하면. 그동안 했던 게 없어지는 건 아니고, 어떻게 보배로 갚까? 전 이걸 가끔 다이아몬드 세공이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갖고 있는 걸 고등국어식으로 잘 연결해서, 그리고 잘 골아서, 잘 세공해서 제대로 된 수업을 해야만 반드시 고등학교 수능과 연관지어서 대학교에 가기 위한 완벽한 준비를 마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예비고일은 수능을 가기 위한 가장 기본 단계이면서 첫 번째 문이지만, 실제는 제대로 가지 않으면 시간을 낭비하게 되는 그런 문이기도 합니다. 감히 제가 말씀드릴게요. 때로는 문제집 몇 개 풀어보겠다. 비문학 문제집, 문학 문제집, 문법 문제집 풀고 그동안 나왔던 기출 변형을 다 풀어보겠다. 그럼 점수가 나오지 않겠느냐라고 질문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럼 저는 대답합니다. 그거 10시간 할 때 가장 중요한 내용을 제가 30분 만에 해줄 수 있다. 가끔 이런 얘기하면 교주냐 이런 표현을 쓰는데 실제 그게 가능합니다. 최근에 그렇게 우직하게 공부한 또는 능력이 있는 꽤 많은 친구들이 있고, 그런 친구 한 명을 만났습니다. 서귀여고 친구였죠. 계속 5등급을 면치 못했던 거예요. 왜 그랬나 봤더니 중학교 때처럼 우직하게 문제집 풀면서 시간을 보냈던 거죠. 그렇다면 고등형 문제를 봤을 때 1, 2, 3, 4, 5를 보면 비슷한 유형처럼 보이는 것들이 많고, 여기에 다른 단어 같은 뜻, 같은 단어 다른 뜻을 명백히 구분할 수 있는 첫 번째 공식을 잃어버린 채로 2개를 놓고 고민하다 결국 오답을 부르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렇게 해온
저는 감히 낭비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낭비한 공부 때문에 시간이 아깝게 흘러갔고, 저와 만나서 다행히도 1등급 할 수 있게 되었고, 그 다음에 그 1, 2, 3, 4, 5 선지문에서 고르는 법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현재 고3 올라가는데 거의 유형을 보면 다 끄집어내고 정답을 찾아갑니다. 거의 만점에 가깝게. 자,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10시간의 공부보단 30분의 알찬 공부, 그리고 저는 그걸 바른 공식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애매할 수 있겠지만 실제 이렇습니다. 직유법, 은유법, 의인법은 알지만 비유 안에 의성어, 의태어, 게다가 작은 일부만으로 전체를 표현하는 대유법 등, 이것만으로도 비유가 된다는 걸 모르고 지나갑니다. 또 최근엔 고3이고 서기고였습니다. 생전 처음 들어본 도노법이라는 게 있다, 이런 표현을 들은 적도 있습니다. 사실 문학의 첫 번째 기본은 비유, 변화, 강조의 표현법이 그 안에 하류 개념, 하위 개념으로 있다라는 걸 알아야만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 수학처럼 공식이 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식 체계대로 하지 않고 파편화되어 있는 걸 이해하다 보니 국어 전체를 이해하는 과정인 고등학교에서 무조건 오류를 범하게 됩니다. 차근차근 체계, 공식을 갖게 되면 사실 국어 공식은 복잡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엄격합니다. 명확하죠. 그 명확한 단어 하나만으로도 정답을 찾아갈 수 있게 만들어주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 바른 공식을 먼저 세우는 것이 예비고1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교과 과정이 바뀌면서 궁금한 점 많으실 텐데, 제가 1년을 지냈습니다. 교과 과정 변화에는 가장 중요한 건 역시 문법이었습니다. 문법은 중1 때 단어, 품사, 형태소, 그리고 중2 때 한글 맞춤법, 표준 발음법, 그리고 한글 창제 원리, 중3 때 문장 성분 등을 체계적으로 배웠습니다. 음원까지 배웠습니다. 그러면 파편화되어서 중학교 때 배웠습니다. 그런데 고1 올라가면 이걸 한꺼번에 뭉쳐서 음운 변동, 한꺼번에 뭉쳐서 한글 맞춤법, 표준 발음법, 중세국어까지 연결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뭉쳐지는 관계는 사실 어떤 체계와 공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 처음부터 펼쳐놓고 시작하기 시작합니다. 왜? 그동안 했던 걸 암기로 했기 때문에 연결되는 관계를 모르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일찍 공부를 시작하라고 합니다. 예비고1 빠르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늦지도 않았습니다. 왜? 이걸 어떻게 해서 종합화해서 국어 수능화, 공식화 하느냐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예비고1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서 고등학교 성적은 달라질 거고, 실제 지금부터 시작해서 무조건 1등급 된다 이런 장담도 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지금이 가장 빠른 시기죠. 자, 제가 이런 말을 좋아합니다. 사실 논어, 공자 말씀을 모아놓은 어록집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성인도 학문을 완성하기 어려우니 이 안이 어려운가? 농부도, 아니 어리석은 자도 공부를 시작한 이 안이 쉬운가? 이 안에 모든 진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엄청 빠르지도 또 그렇다고 늦지도 않았습니다. 지금 어떻게 국어 공식을 발견해나고 또 차근차근 가져가느냐에 따라서 대학은 아마 달라질 거라 믿습니다. 지금까지 1년 동안이지만 바뀐 교과 과정은 역시 학교별 특징을 크게 벗어나지는 않았고, 하지만 여전한 건 학평과 수능형을 융합해서 이걸 내신화하려고 애쓰신다는 거고, 그러므로 해서 학교의 공부 수준이 아주 높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삼성여고 같은 경우는 중세국어를 아예 1학기 과정에서 1학년 과정에서 뺐습니다. 그 이유가 아마 접근이 좀 어렵다 생각을 하신 듯 합니다. 다만 더 어려워진 건 외부 교과 외의 내용, 그리고 삼성여고가 특히 문법을 강화했습니다. 계속해서 현재 선택 과목인 언어와 매체의 어느 정도의 수준으로 계속해서 시험 문제를 출제하고 1등급 변별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서기여고와 서고는 예전처럼 외부 지문,
꽤 많이 가져와서 함께 문제로 출제하고 있고, 역시 10%라는 5등급제의 내신 1등급 안에 든다는 건 그리 수월한 일은 아닐 것입니다. 그래도 학교에 축적된 과정, 그러니까 제가 지금 5년 됐는데 학교별로의 특징을 갖고 있고, 또한 수능형까지의 연결관계, 어떻게 해야만 수능형을 미리미리 학년에서 공부를 할 수 있는가까지 연구되어 있는 과정으로서 예비고1의 가장 알찬 그리고 가장 바른 공식을 여러분께 전달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자신합니다. 제가 다른 챕터를 만들지 않고 경력을 이렇게 자랑한 건 제가 자신 있게 이 경력들이 쌓여온 것들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 제가 운동하는 국어 강사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운동을 하면서 제가 느끼는 공부와 운동에 3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가장 정직한 것입니다. 처음에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는 만큼 반드시 쌓이고 누구도 훔쳐가지 못하는 나만의 것이 됩니다. 두 번째는 꾸준해야 합니다. 그 지속성은 한 주 빠지는 건 상관이 없지만 넘쳐서는 안 됩니다. 국어 공부가 그렇습니다. 하루 다른 일이 있을 수는 있지만 멈추지는 말아야 합니다. 한꺼번에 많이 하고 중간에 멈추고 이렇게 하면 국어 공부의 성적은 정직하지 않을 것입니다. 세 번째는 공부와 운동의 가장 큰 좋은 점, 자존감, 멘탈이 강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선택 과정에 놓일 거고, 그때 가장 자신을 사랑하고, 세상에 하나뿐인 당신이잖아요. 자신을 사랑하고 자신을 지킬 수 있는 멘탈은 공부와 함께 시작될 거라 저는 믿습니다. 이제 고등학교를 시작하는 여러분, 중학교 때 어떤 성적이었든 이제 과거입니다. 과거는 지나갔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미래를 준비하는 현재뿐입니다. 지금이 가장 빠른 시기이고 가장 좋은 대학에 가깝게 갈 수 있는 시기입니다. 또한 서귀포에서 내신을 가장 잘 받을 수 있는 좋은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주저 말고 함께 공부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 연락 주십시오.